여기 작고 왜소한 체구를 가진 한 소년이 있습니다. 이 소년은 작은 체구만큼이나 여린 마음씨를 가졌고, 이런 소년의 약해 보이는 모습은 또래 친구들에게 괴롭힘을 당하기 좋은 먹잇감이 되었습니다. 소년은 이 지옥 같은 삶에서 벗어나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깊고 깊은 어둠 속에서 한 줄기 빛을 발견하게 됩니다. 소년은 복싱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마음이 여렸던 소년이 복싱을 배우게 된 이유는 친구들의 괴롭힘에서 벗어나기 위해서가 아닌 복서 출신의 아버지에게 사랑받기 위해서였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복싱을 하는 걸 좋아했습니다. 소년은 맞는 게 무서웠고 누굴 때리는 것도 좋아하지 않았지만 아버지에게 사랑받기 위해 계속해서 글러브를 끼고 주먹을 던졌습니다. 그리고 소년은 점점 강해졌고 자연스레 자신을 괴롭히는 무리들도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소년의 아버지와 삼촌은 니카라과의 레전드 복서 알렉시스 아르게요의 열성 팬이었고, 소년도 자연스럽게 아르게요의 열성 팬이 되었습니다. 아르게요의 펀치 동작을 유심히 관찰하며 그가 훅을 던질 때 어퍼컷처럼 비스듬한 각도로 훅을 던진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우상 알렉시스 아르게요처럼 되기 위해 하루에도 수천 번씩 그 훅 동작을 연마하기 시작합니다. 나약한 신체 조건을 가지고 있었던 노니토 도네어는 엄청난 훈련량을 통해 강인한 복서로 거듭나게 됩니다. 노니토는 아마추어 선수 생활을 시작하면서 내셔널 실버 글러브, 내셔널 주니어 올림픽, 내셔널 USA 토너먼트 등 미국 전국 대회에서 3번의 우승을 차지하게 되었고 68승 8패라는 준수한 아마 커리어를 끝으로 19살의 나이에 프로 무대로 전향하게 됩니다. 노니토 도네어의 친형 글렌 도네어는 동생 노니토보다 먼저 프로 데뷔전을 치렀고 5연속 KO승을 거두며 승승장구를 하고 있었습니다. 노니토는 프로 데뷔전에서 KO승을 거두었지만 프로 두 번째 경기에서 쓰라린 패배를 당하고 맙니다. 그리고 같은 해 친형 글렌 도네어도 첫 패배를 당하게 되었고 두 형제는 이 패배를 디딤돌 삼아 절치부심의 각오를 하며 아버지 노니토 시니어의 지도 아래 엄청난 양의 훈련을 소화해내며 강해지기 시작합니다. 노니토는 맹훈련을 통해 기량이 대폭 성장하였고 알렉시스 아르게요를 보며 갈고 닦은 레프트 훅은 노니토의 일격필살의 무기가 되어버렸습니다. 첫 패배 후 12연승을 거두며 승승장구하였고 2006년 1월 북미 슈퍼플라이급 타이틀전을 치르게 됩니다. 2라운드 노니토는 번개같은 레프트 잽을 적중시키며 다운을 뺏어냈고 박빙의 승부 끝에 심판 전원일치 판정승을 거두게 됩니다. 북미 챔피언의 자리에 오른 노니토는 계속해서 승수를 쌓아나가며 성장했고 꿈에 그리던 세계 타이틀전의 기회가 찾아오게 됩니다. 그러나 상대는 돌주먹으로 악명 높았던 IBF 플라이급 챔피언 빅 다치니안이었습니다. 빅 다치니안은 KO승이 나오기 어려운 아마추어 무대에서 158승 중 105KO승을 만들어낸 강펀치를 가지고 있었고 28승 22KO 무패라는 완벽한 커리어와 80%에 육박하는 높은 KO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상대했던 대부분의 선수들을 KO시키고 부상을 당하게 만들었고 자신의 친형 글렌 도네어와의 대결에서는 글렌의 턱을 부숴버리며 잔인한 승리를 거둔 적 있는 무시무시한 챔피언이었습니다. 하지만 노니토의 동기부여는 대단했습니다. 챔피언 다치니안은 타고난 인자강 복서였고 어린 시절 작고 왜소한 인자약으로 살았던 노니토에게 인자강 복서 다치니안은 꼭 넘어보고 싶은 산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친형 글렌 도네어의 복수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승리를 거둬야만 했습니다. 링지에서 선정한 최고의 플라이급 선수이자 7번의 타이틀전에서 6번의 KO승과 1번의 부상 판정승을 만들어낸 악명 높은 세계 챔피언 빅 다치니안과 인자약을 극복하고 번개 같은 레프트 훅으로 세계 타이틀전의 무대에 서게 된 도전자 노니토 도네어의 대결이 시작되었습니다. 수많은 전문가들은 이변은 없다, 챔피언 다치니안이 가볍게 KO승을 거둘 것이다 라는 예견들을 하였지만 그들의 예상과는 정반대의 충격적인 경기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노니토는 빠른 스피드를 적극 활용하며 경기를 리드하였고 5라운드 앞손 가드가 허술한 다치니안의 빈틈을 향해 번개 같은 레프트 훅을 꽂아 넣게 됩니다. 챔피언 다치니안은 바람 빠진 풍선처럼 쓰러졌고 다시 일어나려 했지만 큰 데미지를 입고 비틀거리며 링줄에 걸려 쓰러지며 충격적인 KO패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노니토 도네어는 아버지 노니토 시니어와 끌어안으며 기적과도 같은 승리의 기쁨을 함께 나눴고 친형 글렌 도네어도 동생의 승리에 환호를 지르며 온 가족이 함께 승리를 만끽하였습니다. 노니토 도네어의 이번 승리는 복싱계에 큰 충격을 안겨주게 되었고 링 매거진 선정 너가웃 오브 더 이어와 업셋 오브 더 이어를 함께 수상하게 되며 스타덤에 오르게 됩니다. 이번 승리로 노니토 도네어는 필리핀 대통령실까지 초대되며 하루아침에 필리핀의 국민 영웅으로 떠오르게 되었고 당시 마르코 안토니오 바레라, 에릭 모랄레스 등의 세계적인 선수들을 꺾으며 세체급 석권을 해낸 매니 파키아오와 함께 필리핀 복싱의 부흥을 이끌게 되었습니다. 극강의 챔피언 빅 다치니안을 KO로 꺾은 승리는 럭키펀치로 인한 운 좋은 승리였다는 평가도 있었지만 그 승리는 레전드 복서의 탄생의 시작점이 되었습니다. 노니토는 IBF 플라이급 3번의 방어전에서 모두 KO승을 거두며 빅 다치니안을 꺾은 KO승이 운이 아니었다는 것을 증명했고 모든 KO승을 번개 같은 레프트로 만들어내며 필리피노 플래시라는 별명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플라이급 타이틀을 반납하고 슈퍼 플라이급으로 월장한 노니토 도네어는 점점 진화하기 시작합니다. 레프트 원툴이었던 도네어의 공격 옵션은 다양해져 가며 라이트 스트레이트마저 칼날처럼 날카로워졌고 빠르고 정확한 연타 능력도 높아져만 갔으며 경쾌하고 리듬감 있는 스텝의 능력치도 업그레이드가 되었습니다. 자신의 주무기인 레프트는 잽, 훅, 어퍼 등 다양한 궤도로 빠르고 날카롭게 던지면서 상대를 쓰러뜨리는 주요 수단이 되었습니다. 노니토는 첫 타이틀전이었던 빅 다치니안전부터 8번의 승리 중 7번을 KO로 장식하며 KO 머신이 되어 있었고 대부분의 KO승을 레프트로 만들어내며 필리피노 플래시의 무시무시한 레프트는 공포의 대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플라이급에서 첫 세계 타이틀을 따낸 노니토는 슈퍼 플라이급에서 인터림 타이틀을 따낸 후 벤텀급으로 월장하게 되었습니다. 벤텀급 첫 경기에서 우크라이나의 볼로디미르 시도렌코를 KO로 꺾은 이후 WBC 벤텀급 챔피언 페르난도 몬티엘에게 도전하게 됩니다. 당시 페르난도 몬티엘은 44승 2패의 전적을 가진 세체급을 석권한 강력한 챔피언이었고 조니 곤잘레스에게 패배 후 12경기 무패 행진을 달리고 있었으며 벤텀급 타이틀 모든 방어전을 KO로 장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가파른 상승세를 타고 있는 노니토 도네어와의 대결은 엄청난 승부가 될 것임이 예상되었습니다. 몬티엘은 노니토의 레프트를 의식하며 오른손 가드를 높게 올리고 싸웁니다. 하지만 2라운드 노니토는 몬티엘이 던진 라이트 훅을 그대로 강력한 레프트 훅으로 받아치며 몬티엘의 안면을 흔들었고 통쾌한 다운을 뺏어냈습니다. 몬티엘은 대자로 뻗으며 경련을 하는 모습까지 보였지만 강한 정신력을 보여주며 힘겹게 일어났고 노니토는
큰 데미지를 입은 몬티엘을 가볍게 피니시하며 2라운드 TKO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노니토 도네어의 레프트는 알고도 막을 수가 없는 난공불락의 필살기가 되었고, 이번 KO 승리는 모든 메이저 복싱 매체에서 너가웃 오브 더 이어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노니토 도네어는 파운드 포 파운드 4위까지 오르게 되며 세계 복싱 무대를 이끄는 주요 선수로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당시 파운드 포 파운드 1위는 매니 파키아오, 2위는 플로이드 메이웨더, 3위는 서지오 마르티네즈가 차지하였고, 노니토 도네어는 그 뒤를 이어 4위에 오르는 기염을 토해내며 파키아오와 함께 세계 무대에 필리핀 복싱의 위상을 힘껏 높여주는 원투펀치로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몬티엘을 쓰러뜨리며 WBC, WBO 벤텀급 통합 챔피언에 등극한 노니토 도네어는 강적 오마르 나르베즈를 판정으로 꺾으며 1차 방어전을 성공적으로 치러낸 뒤 슈퍼 벤텀급으로 월장하게 되었고, 윌프레드 바스케즈 주니어와의 WBO 슈퍼 벤텀급 타이틀전에서 레프트 훅 플래시를 터뜨리며 한 차례 다운을 뺏어냈고, 박빙의 승부 끝에 스플릿 디시전 판정승을 거두며 새 체급 석권의 위험을 달성하게 됩니다. 노니토 도네어의 질주는 멈출 줄을 몰랐습니다. 다음 경기에서 IBF 챔피언 제프리 마테블라를 꺾으며 IBF WBO 슈퍼 벤텀급 통합 챔피언에 올랐으며, 토시아키 니시오카를 9라운드 TKO로 꺾으며 WBO 타이틀 2차 방어전을 성공적으로 치러냈습니다. 사우스포였던 토시아키 니시오카는 노니토의 레프트를 대비해 철저하게 라이트 가드를 올리고 싸웠지만 반대쪽 레프트 가드가 허술해지며 노니토의 날카로운 라이트 스트레이트에 피니쉬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노니토 도네어는 초인이 되어가고 있었고, 슈퍼 벤텀급 최강자로 인정받고 있었을 때 내체급을 석권한 멕시코의 레전드 복서 호르에 아르세와 맞붙게 됩니다. 이 경기는 필리핀 복싱의 자존심이 걸린 대결이었습니다. 루이스 말도나도, 마누엘 바르가스, 에르난 마르케즈, 페르난도 몬티엘 등의 멕시칸 복서들을 꺾으며 멕시칸 킬러로 부상하고 있던 노니토 도네어는 호르에 아르세와의 경기 일주일 전에 충격적인 소식을 전달받게 됩니다. 매니 파키아오와 후안 마누엘 마르케즈의 4차전 경기에서 파키아오가 실신 KO패를 당하게 되었고, 이 경기 결과는 필리핀 국민들을 충격에 빠뜨린 사건이 되었습니다. 노니토 도네어와 호르에 아르세의 대결은 필리핀 대 멕시코의 국가의 명예를 건 대결로 커지게 되었고, 긴장과 전운이 감도는 필리피노와 멕시칸의 자존심을 건 이 대결은 노니토 도네어의 일격필살 레프트 훅이 터지며 필리핀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게 됩니다. 2라운드 첫 번째 다운과 3라운드 두 번째 다운 모두 노니토의 레프트에서 시작되었고, 3라운드 종료 직전 노니토의 강렬한 레프트 훅이 바람을 가르며 아르세의 턱에 적중하였고, 내체급을 석권하며 산전수전 다겪은 레전드 호르에 아르세를 링바닥에 눕혀버리며 실신 KO승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이 승리는 필리핀의 복싱 영웅 파키아오의 처참한 패배로 상처받은 필리핀 국민들의 마음을 치료해주는 경기가 되었고, 노니토 도네어는 2012년 슈퍼 벤텀급에서 4번의 타이틀전에서 2번의 KO승과 2번의 판정승, 그리고 모든 경기에서 다운을 만들어내며 2012년 올해의 선수에 선정되며 최고의 전성기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2012년 올해의 선수에 선정되는 대활약을 펼치며 슈퍼 벤텀급의 정점에 오른 노니토 도네어는 4차 방어전에서 대단한 기량을 갖춘 무패 복서를 만나게 됩니다. 상대는 2번의 올림픽 금메달과 2번의 세계선수권대회 금메달을 따내며 아마 커리어 374승 12패라는 경이적인 기록을 남기고 프로 무대로 전향한 쿠바의 기에르모 리곤도였습니다. 사우스포인 기에르모 리곤도는 빠른 스피드의 푸더크와
정교한 타이밍에 레프트 카운터 펀치를 자랑하는 아웃복싱의 신이라고 불리는 선수였고 프로 데뷔 후 11연승을 달리며 슈퍼 벤턴급의 생태계 파기자로 성장하고 있는 선수였습니다. 노니토 도네어와 기에르모 리곤도의 대결은 슈퍼 벤턴급 최고의 선수가 누구인지를 가리는 중요한 대결이 되었습니다. 경기는 기에르모 리곤도가 과도하고 극단적인 수준의 아웃복싱을 보여주며 승리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노니토 도네어는 기에르모 리곤도의 아웃복싱에 끌려다니며 졸전을 펼쳤고 10라운드 레프트 훅으로 한 차례 다운을 뺏어내긴 했지만 그것 외에는 볼거리가 없었던 지루한 경기로 끝이 났습니다. 노니토는 12년 만에 두 번째 패배를 당하며 패더급으로 월장하게 되었고 패더급에서 다시 만난 빅 다치니안과의 두 번째 대결에서 강력한 레프트가 불을 뿜으며 9라운드 TKO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다음 경기에서 WBA 패더급 챔피언 신피에 베테카에게 도전하게 됩니다. 2라운드 신피에 베테카의 버팅에 의해 노니토의 왼쪽 눈자이가 찢어지게 되었고 눈자이가 크게 찢어지며 많은 출혈이 발생한 탓인지 노니토는 이름값이 떨어지는 치즈 챔프였던 신피에 베테카에게 고전하였고 4라운드 레프트 훅으로 다운을 뺏어내며 분위기 반전을 만들어 보려 했으나 찢어진 상처 부위가 더 벌어지게 되며 경기는 부상 판정으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노니토가 4라운드까지의 점수차에서 다운을 포함해 근소하게 우위를 점하며 테크니컬 디시전 승리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노니토 도네어는 WBA 패더급 타이틀을 따내며 대체급을 석권하는 역사적인 업적을 남기게 되었고 계속해서 패더급에서의 싸움을 이어나가게 됩니다. 노니토 도네어의 패더급 1차 방어전 상대는 25승 21KO, 무패, KO율 84%의 하드펀처이자 WBA 정규 타이틀을 가지고 있었던 니콜라스 월터스였습니다. 노니토 도네어는 플라이급에서부터 슈퍼 벤턴급까지 큰 사이즈의 이점을 많이 보던 선수였습니다. 하지만 패더급에서부터는 사이즈의 이점이 사라지게 되었고 파워에서 밀리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었습니다. 특히 강력한 파워가 강점인 니콜라스 월터스에게는 생애 첫 다운까지 당하게 되었고 강한 투지를 보여주며 월터스와 링 중앙에서 미친듯이 치고받았지만 결국 월터스의 라이트에 크게 걸리며 쓰러졌고 생애 첫 TKO패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노니토는 네 번째로 체급을 올린 패더급에서 체급의 벽을 넘지 못하고 무너져 버렸고 다시 슈퍼 벤턴급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슈퍼 벤턴급으로 복귀한 노니토 도네어는 2연속 KO승을 거두며 다시 폼을 올리기 시작했고 세자르 후아레스를 꺾으며 다시 슈퍼 벤턴급 챔피언의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노니토는 주솔라 베다크를 KO로 눕히며 1차 방어전을 성공적으로 치러냈고 2차 방어전에서 무패의 미국인 복서 제시 막달레노와 맞붙게 되었습니다. 풍부한 아마 커리어를 가지고 있던 떠오르는 초신성 25살의 제시 막달레노와 어느새 커리어가 끝나가는 나이가 다가온 34살 노니토 도네어의 대결은 박빙의 승부 끝에 제시 막달레노가 심판 전원일치 판정승을 거두었습니다. 제시 막달레노는 500개의 펀치 중 154개의 펀치를 적중시켰고 노니토 도네어는 404개의 펀치 중 132개의 펀치를 적중시키며 대단한 접전을 펼친 경기였다는 것을 증명하였습니다. 노니토는 네 번째 패배를 당한 이후 마지막 배수의 진을 치고 다시 패더급으로 올라가게 되었고 루벤 가르시아 에르난데스를 판정으로 꺾은 후 전 패더급 챔피언 칼 프램튼과의 대결을 벌이게 됩니다. 칼 프램튼은 재빠른 몸놀림으로 인앤아웃을 하며 경기를 리드해 나갔고 도네어는 왼쪽 눈이 부어오르는 부상과 헤드버팅으로 인해 오른쪽 눈에 커팅까지 만들어지게 되며 악조건 속에서 경기를 치러 나가야 했고 경기 후반 무섭게 레프트를 던지며 역전의 기회를 만들어내려 했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노니토 도네어는
5번째 패배를 당하게 되었고 패더급에서 3승 2패라는 초라한 성적표를 끝으로 벤턴급으로 체급 하향을 계획하게 됩니다. 노니토 도네어는 패더급에서 초라한 성적표를 받은 뒤 체급 하향을 결심하게 됩니다. 그리고 벤턴급에서 열린 월드복싱 슈퍼시리즈 참가를 결심하며 2011년 오마르 나르베즈를 꺾으며 떠났던 벤턴급으로 7년 만에 복귀를 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패더급에서 실패를 경험하며 벤턴급으로 돌아온 35살의 노장복서 노니토 도네어의 성공 가능성을 낮게 평가했습니다. 노니토의 첫 번째 상대는 WBA 벤턴급 챔피언 라이언 버넷이었습니다. 라이언 버넷은 노니토와의 대결에서 허리 부상을 호소하며 경기를 포기하게 되었고 노니토 도네어는 다시 벤턴급 챔피언의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월드복싱 슈퍼시리즈 준결승 전이었던 다음 경기는 졸라니 테테와의 대결이 잡혀 있었지만 테테의 부상으로 인해 대체 선수인 스테판 영과의 대결을 벌이게 되었습니다. 노니토는 스테판 영을 자신의 전매 특허인 레프트 훅으로 실신 KO를 시켜버리며 결승전에 진출하게 됩니다. 결승전 상대는 새 체급을 석권한 일본의 강자 이노우에 나오야였습니다. 이노우에 나오야는 자신이 어렵게 판정으로 이겼던 오마르 나르베즈를 2라운드에 KO시켜버린 무시무시한 강타자였고 90%에 육박하는 KO율과 정확하고 파괴력 높은 카운터펀치 그리고 날카로운 바디샷까지 가지고 있었던 괴물 복서였습니다. 한물간 노장복서 노니토 도네어와 잘나갔던 노니토의 전성기를 능가하는 괴물로 평가받고 있는 이노우에 나오야의 대결은 나오야의 절대 우세가 될 거라는 예상 속에서 시작됩니다. 하지만 그 예상은 보기 좋게 뒤집어지게 됩니다. 2라운드부터 노니토의 레프트 훅이 나오야의 앞면을 강타했고 나오야는 오른쪽 눈자위가 찢어지며 복시 현상까지 발생하였고 시력에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노니토와 나오야는 처절한 난타전을 벌이며 명승부를 펼쳤고 팽팽했던 승부는 11라운드에 터진 나오야의 레프트 바디샷으로 인해 기울어지게 됩니다. 나오야의 레프트 바디샷에 노니토는 앞면이 심하게 일그러지며 괴로워했고 가까스로 일어나 투혼을 발휘하며 고통을 버텨내면서 경기 결과는 판정으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결과는 이노우에 나오야의 심판 전원일치 판정승으로 끝이 났고 노니토 도네어는 6번째 패배를 맛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노니토는 여전히 날카로웠고 대단한 기량을 갖춘 젊은 챔피언 이노우에 나오야와 명승부를 보여주며 호평을 받게 되었고 이 대결은 파이트 오브 더 이어를 수상하게 되며 복싱 역사에 길이 남을 명승부가 되었습니다. 모두가 노니토 도네어의 은퇴를 예상했지만 노니토는 복귀를 결심하게 됩니다. 나오야와의 경기에서 패배 후 1년 6개월 만에 복귀전을 치르게 되었고 WBC 벤턴급 챔피언 노르딘 우발리와 맞붙게 되었습니다. 38살의 노장 노니토 도네어는 3라운드 레프트 훅으로 우발리를 쓰러뜨리며 첫 다운을 뺏어내고 4라운드 레프트 어퍼컷을 적중시키며 KO승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노니토 도네어는 이번 승리로 16번의 세계 타이틀전 승리를 거두게 되었고 다시 한번 벤턴급 챔피언의 자리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경기에서 필리핀에 떠오르는 초신성 레이마트 갈바오와의 대결을 벌이게 되었고 날카로운 레프트 바디샷을 적중시키며 4라운드 KO승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현재 노니토 도네어는 39살이 되었고 여전히 최고의 자리에서 멋진 싸움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노니토 도네어는 항상 상대를 리스펙하고 패자에게도 존경심을 보이는 링 위의 신사였고 오랜 기간 동안 자발적인 도핑 검사를 받아오며 자신의 커리어가 화학적인 도움 없이 만들어졌음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2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최정상의 무대에서 활약하며 여전히 엄청난 훈련량으로 트레이너들에게도 존경을 받는 위대한 챔피언으로 남아 있습니다. 노니토 도네어는 2022년인 올해
이노우에 나오야와의 리매치를 원하고 있고 커리어 마지막 불꽃을 태우기 위해 오늘도 열심히 레프트를 던지며 맹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 노니토 도네어의 커리어도 끝까지 지켜봐주시고 응원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